미디어유스 김민우 기자, 지난 5월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는 2023년 첫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침울한 극장가에 그야말로 역대급 흥행 기록을 썼다. 시원한 액션과 웃음을 자아내는 연기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영화 외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범죄도시는 구조상 흥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범죄도시 3의 흥행 성적은 6월 셋째 주 기준 800만을 넘겼다. 개봉한 지 2주 만에 거둔 성과이다. 거침없이 달려가는 범죄도시의 질주를 막을 영화는 없어 보인다. 이것이 문제일 것이다. 개봉 첫 주 주말인 지난 3일 범죄도시 3 스크린 개수는 2,582개, 상영 횟수는 14,702회였다. 2023년 개봉작 중 상영 횟수 1만 회를 넘긴 작품은 범죄도시 3이 유일하다. 2019년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의 백슬래시가 점유율 88%로 독과점 논란을 빚으며 해외에서도 큰 비판을 받았다. 이후 영화진흥위원회는 스크린 독과점 기준을 상영 점유율 50% 이상으로 정하고 공정신호등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신호등 서비스는 특정 영화의 상영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막는 선별 방안이다. 40%가 넘을 경우 노란불, 50%가 넘으면 빨간불이 켜진다. 위의 사진처럼 범죄도시 3는 개봉일인 지난달 31일부터 2주가 지난 현 시점까지도 꾸준히 빨간불을 기록 중이다. 개봉 초기 60%대였던 상영 점유율은 주말과 연휴 여파로 70%를 돌파했다. TV영화 채널에서도 온통 범죄도시를 홍보하는 흐름이다. 범죄도시 마동석 특집 범죄도시 복습하기 범죄도시 주연 마동석이 나오나 같은 헤드라인으로 영화를 소개하며 방영한다. 범죄도시 마동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스크린뿐만 아니라 안방에서도 범죄도시 프레이밍을 씌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만 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회에서 뒤처진다는 압박 아래서 영화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작은 영화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관객들은 문화적 획일화가 될 우려를 낳는다. 이는 특정 제작사나 배급사가 영화 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경쟁의 영역이 제한되고 다양성이 감소된다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범죄도시 3과 같은 날 개봉한 드림 팰리스는 개봉 당일인 5월 31일 기준 범죄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스크린 수를 보여준다. 필자가 사는 동네에는 영화관이 3곳이나 있었지만 드림 팰리스를 상영하는 영화관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그나마 좀 멀리 나가 인천 연수점에 11시라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시간대에 하나 있었다. 그마저도 평일 한정이었고 주말에는 역시나 30분 간격으로 범죄도시다 즐비했다. 작은 규모의 제작사나 독립영화들이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대중들은 특정한 작품들에만 노출되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모름지기 범죄도시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 실상이다. 비단 범죄도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작은 영화와 큰 영화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도 이러한 문제점에 수용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보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